저 기본강산 홍무 1월은 글자는 8자밖에 안 되지만 저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체육계에서 명예에 누가 돼요. 저걸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길어요 얘기가.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옛날 그 중국 고대국가 은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를 거쳐가지고 저 체이켄 시대까지 와야 돼요. 얼마나 길겠어요. 돌호라방이 찾고 있는 게 애가 있습니다. 구멍바위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아, 그네. 저걸 찾고 있어요. 아, 있네. 똑같지 라인. 똑같네. 저거에 태풍 부면 물도 흘러가 저기. 왜 저거만 빠져나왔지? 얘기들 것은 아니다 저거. 사춘기를 지난. 숲도 울창하네. 이 기봉강산 홍무 1호는 뭔 말이냐. 기봉이라는 건 기자조선을 얘기합니다. 기자조선. 홍무라는 거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연호가 홍무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거기다 곁들여야 돼요. 옛날에 기자라는 사람은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19벌 되는데 신하입니다. 신하. 이 주왕은 달기라는 미인한테 빠져가지고 정사를 게을려요. 그 다음에 비간이라는 충신을 죽이면서 충신은 심장에가 구멍이 7개라는데 한번 보자고 심장을 꺼내고 죽여요. 그것을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 바로 못된 달기라는 인물. 그래서 이 못된 왕을 토벌하기 위해서 주나라 무왕이 칼을 빼들죠. 그래가지고 딱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딱 길을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됩니다.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토벌하느냐. 그거는 A에 맞지 않는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백이숙제죠. 그래서 이 기자라는 사람은 얼굴에다가 문신을 해버리고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토벌하고 나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나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나는 은나라 신하지 주나라의 신하는 될 수 없다 하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하를 뭐 갖겠다거나 땅을 다스리겠다거나 그런 거 욕망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고한 선비죠, 선비. 그런데 이 기사를 한나라의 유학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쓸 때 써버리냐면 주나라의 무왕이 기자를 동쪽으로 보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기자조선이다 이렇게 역사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역사를 쓰느냐. 유학의 정주는 공자죠, 공자. 근데 이 공자가 모범으로 삼는 것은 바로 주나라의 종법제도입니다. 이 주나라의 종법제도는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 만들었는데 이 종법제도라는 건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와 애절입니다. 부자지간의 질서, 부부간의 질서,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간의 질서, 그 다음에 아주 크게는 하늘과 땅, 인간 사이의 질서라든가 천지자연의 조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애절에 가면은 뭐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입고 신은 어떻게 신고
인사는 어떻게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걷고 웃을 때는 어떻게 하고 참 별 희한한 것까지 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걸 공자는 모범으로 삼았는데 이 기자라는 사람은 주나라를 거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동쪽으로 보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조선이고 그걸 기자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놨다. 그때 나중에 이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국호를 정하려는데 이 이태조는 역성혁명을 일으켰죠. 부담없이 나무나라 그냥 나무 임금을 죽여가지고 지가 나라를 만들어본 것이죠. 제가 말해 백성들한테 이렇게 명나라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주원장이한테 나라 이름 좀 정해주시오 하고 2개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 이름은 조선하고 화령입니다. 화령은 내가 태어난 함흥땅 이름입니다. 이렇게 2가지 써서 보냅니다. 그때 주원장이가 너희는 옛날에 기자가 세운 나라니까 조선이라 해라. 그래서 조선이란 문구를 하사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홍무라는 글자가 거기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최익현 선생 당시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만주족, 청나라. 만주족은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문화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는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천지는 더 이상 문화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하에 남아있는 문화국가는 조선밖에 없는데 이 문화국가, 문명국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어디에서 오랑캐들이 감히 총칼을 들고 오고 군함을 몰고 오느냐. 이 못된 오랑캐들은 여기서부터 조선 땅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대가리가 터지게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어 좋아하시더라. 어제 홍어 드셨습니까? 아니요. 홍어도 싱싱한 홍어가 있고 삭힌 홍어가 있어요. 싱싱한 거 먹었습니다. 싱싱한 홍어 냄새 나는가요? 안 났어요. 안 나지라. 생선 냄새도 안 나고 홍어 냄새도 안 나고 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홍어는 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삭힌 홍어는 어디서 먹냐? 저 영산포 가면 있어요. 왜 영산포가 삭힌 홍어를 먹냐? 옛날에 역산도가 영산군일 때 그때가 고려시대인데 이 역산도에 왜구들 그 다음에 저 주원장한테 반항했던 그 절강성지방 해적들이 막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성지방을 도륙을 내고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공민왕이 영산군 주민들을 전부 남포지방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을 영산시원을 만듭니다. 근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나중에 저 위에 있는 금성군보다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금성군을 없애버리고 영산군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흐르는 강 이름도 그래서 금강에서 영산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영산포 사람들의 조상이 흑산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여기에서 홍어를 잡아가지고 가는 동안에 홍어가 사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산포 사람들은 삭힌 홍어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산포는 삭힌 홍어가 유명합니다. 근데 이 홍어도 다른 물고기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짐승들하고 마찬가지로 암놈이 순놈보다 훨씬 맛있고 비쌉니다. 그래서 옛날에 홍어배 선원들은 홍어 순놈이 올라오면 순놈 거시기를 잘라버려. 잘라갖고 예쁘로 그거 암놈으로 바꿔서 팔아. 중갑시켜. 순놈이 20만원이면 암놈은 40만원이란 말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시기는 네프로 보면 누가 주워가냐. 흑산도 막걸리집 아줌마가 주워가갖고 딱 모아놓고 단골 손님이 오면 한 번씩 꺼내서 썰어줘요. 그 집에 단골에 하나 있었어. 하루에 3번씩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갈 때마다 아줌마가 꼭 거시기만 썰어내. 근데 이 양반이 기분이 나빠버렸어. 내가 그 한마디 했대. 뭐라고? 뭐라고? 차마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거 얘기를. 아줌마 만만한 것이 홍어 조시오. 딴 것도 좀 내놔보시오. 그래서 생긴 말이 홍어 조시라. 자산어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담을 합니다. 마지막에 해드리는데 산에 산삼 저 더덕들이 모여 살았는데 더덕마을로 산삼이 이사 왔다.
그래 버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더덕집에 손님이 안 가버려요. 그래서 더덕들이 보따리를 싸요. 그러고 이제 여기 가면서 떠나가면서 산삼한테 한마디 뭐라고 하냐. 에이 치사한 놈, 너는 산에서 산삼이나 잊혀먹어라. 나는 바다에 가서 해삼 해보란다고 전부 바다로 빠졌다. 그 더덕이 바다에 빠진 게 해삼이야. 그랬더니 어떤 양반이 그래요. 아따 이 양반아, 더덕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해삼이 돼? 미더덕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또 미더덕이라고 그래요. 시간은 없고 그냥 해들 얘기는 다 해드리라고 내가 고생 엄청 했어. 자, 감사합니다. 자, 남은 여행도 또 즐겁고 안전한 여행도 되시고요. 내리시면서 소지품 벌써 다 왔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시면 우리 가이드가 곁에 마련해가지고 갖다 드릴 겁니다. 이 주변에 계시고 몇 시네? 생각나시면 우리 그 처제가 전복 팔아라. 그래서 소주도 한 잔씩 해주십시오.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